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나지막하게 기분이 이상하다고 털어놓고 말았어요. 아줌마는 제 반응이 웃긴 듯 피식 웃음을 짓기도 했는데요. 기분이 어떻게 이상하냐고 물으면서 저를 더 자극해왔죠. 안절부절 못하는 저에게 아줌마는 둘만의 비밀을 하나 만들어 보겠냐고 했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제 손을 잡고는 아줌마는 저를 안방으로 이끌었어요. 연애 한 번 못 해본 제가 요즘에 종옥이 아줌마랑 여보 당신 놀이에 푹 빠져 지내고 있어요. 종옥이 아줌마는 엄마의 동네 친구인데요. 먼저 친해진 건 엄마이겠지만 지금 아줌마는 저랑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둘이 있을 때는 여보 당신 하는 사이가 되었으니 가까운 정도가 아니죠. 저는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재수를 해서 나이는 동기들보다 한 살이 더 많죠. 사실 공부에는 썩 관심이 없어서 첫 번째 수능을 망쳤을 때 그냥 공장 같은 곳에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요. 엄마가 요즘 세상에 대학을 못 나오면 사람 구실하겠냐면서 잔소리를 하시는 바람에 재수를 하게 되었고요. 운이 좋았던 건지 재수할 때 성적이 꽤 올라주기도 했죠. 다행스럽게 나름 괜찮은 대학에 합격하는 운을 누리기도 했네요. 사실 대학에 가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낭만 넘치게 연애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덩치가 좀 있어서 체격으로는 남한테 안 꿀리는 편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외모는 자신이 없거든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기도 한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 짝사랑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본인을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을 받아주지는 않았어요.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좋아하고 있다는 고백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고등학생 때는 연애보다는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면서 제 고백을 완곡하게 거절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알고 봤더니 학원에서 알게 된 기생 오라비처럼 생긴 녀석하고 사귀게 되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살면서 처음으로 못생기게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해 보기도 했네요. 아무튼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기는 했지만 대학생이 되어서 좀 꾸미고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또 성격은 사교적이고 때론 능글맞기도 한 편이라 평소에 여자애들하고도 잘 지내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레 여자친구도 사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었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대학생이 되어서 미팅도 나가보고 소개팅도 여러 번 나가보기는 했는데요. 저의 그런 기대들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미팅에 나가면 소위 말하는 폭탄 처리반이 바로 제 역할이었던 거죠. 이번 생의 연애는 글렀나 보다 하면서 자포자기를 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날은 친구들하고 수업을 째고는 PC방에서 게임을 실컷 하다가 술 약속이 파토가 나서 집에 생각보다 일찍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집에 갔더니 어떤 아줌마 한 분이 엄마랑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바로 종옥이 아줌마였죠. 160이 살짝 안 돼 보이는 아담한 체구의 얼굴은 좋게 말하면 귀염상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푼숫기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꾸벅 인사를 드리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저에게 아줌마는 이 집 아들이냐면서 너무 듬직하고 남자답게 생겼다면서 친한 척을 해오더라고요. 잘생겼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지만 듬직하다 남자답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던 터라 낯설지도 않았는데요. 아줌마는 한술 더 떠서 제가 무슨 탤런트 이원종 같다면서 멋지다고 자꾸 농을 걸더라고요. 탤런트 닮았다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라 멋쩍은 마음이 들었고요.
저는 민망한 마음에 말씀 나누시라고 하고는 꾸벅 인사를 드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워서 이원종이 누구인가 하고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아니 글쎄 옛날에 야인시대 구마적으로 나왔던 아저씨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탤런트 닮았다는 이야기가 무조건 잘생겼다는 뜻은 아니었던 거죠. 처음에는 조금 김이 빠지기는 했는데요. 뭐 구마적 아저씨도 체구도 좋고 얼굴도 남자다운 게 멋있는 느낌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를 하는 거겠지만요. 그렇게 종옥이 아줌마와의 첫 만남은 지나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아줌마가 가시고 나서 엄마에게 누구냐고 물어봤는데요. 동네에서 무슨 모임을 하면서 얼마 전에 알게 된 친구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니 너무 잘 맞아서 금방 친해지게 되었다면서요. 아줌마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집에 두 번째 놀러 온 거라고 했어요. 엄마는 아줌마가 성격이 어찌나 살갑고 재밌는지 모르겠다면서 종옥이 아줌마 칭찬을 한참 늘어놓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로 흘려듣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아줌마들에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또 집에 놀러온 아줌마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그때도 아줌마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품은 채로 저를 보고는 엄청 반가운 내색을 하셨죠. 볼 때마다 듬직하다, 멋지다 이런 입에 발린 칭찬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아줌마이지만 여자에게 자꾸 그런 칭찬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아줌마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칭찬에 약한 건가 봐요. 또 자꾸 마주치다 보니 성격 하나는 정말 괜찮으신 분 같기도 했고 아담한 체구가 귀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 생각이 들자 어느 날은 아줌마가 놀러 왔을 때 괜히 방에서 나와서 냉장고에서 마실 것을 찾는 척하면서 아줌마를 힐끗 쳐다보기도 했는데요. 제가 정신이 나갔는지 아줌마가 예뻐 보인다는 생각마저 드는 거 있죠. 그날 아줌마는 폭 넓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살짝 보이는 다리도 매끈하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체구는 아담하지만 은근히 몸매도 글래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그때부터 종옥이 아줌마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아줌마들이 욕구도 강하고 또 그러다 보니 아줌마를 꼬셔서 불장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떠돌잖아요. 저도 여기저기서 그런 잡다한 이야기들을 주워들어서 그랬는지 상상의 나래를 거듭하다가 종옥이 아줌마랑 그런 걸 하는 상상까지 해보게 되었는데요. 살면서 아줌마를, 그것도 엄마뻘 아줌마를 대상으로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그런 상상을 하니 참 여러모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엄마 친구 아줌마를 상대로 그런 상상을 하는 건 차마 못할 짓인 것 같아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그럴수록 종옥이 아줌마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유혹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었고 저는 더 큰 야릇함에 빠져들기도 했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줌마랑 친해질 기회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날도 아줌마는 집에 놀러 왔다가 엄마랑 한참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내셨고요. 아빠가 퇴근하실 무렵쯤 되어서 집에 가야겠다고 일어나셨죠. 엄마는 아줌마에게 김치를 새로 했다면서 한 통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방에 있는 저에게 아줌마 집까지 들여다 드리라면서 부르시더라고요. 아줌마는 괜찮다면서 혼자 들고 가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살짝 귀찮기도 했지만 아줌마랑 단둘이 가면 조금 더 가까워질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잽싸게 나갈 채비를 했죠. 저는 김치통이랑 다른 짐을 번쩍 들어서는 가져다 드리겠다면서 가시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치통은 제법 묵직했는데 이걸 혼자 들고 가실 생각이었냐고 저는 너스레를 떨면서 앞장을 섰어요. 그렇게 나란히 걸으면서 아줌마네 집까지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종옥이 아줌마네 집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어요. 10여 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한산한 밤 거리를 아줌마랑 같이 걸으니 기분이 은근히 좋더라고요. 아줌마는 듬직한 저랑 같이 걸으니 애인이 집에 데려다주는 기분이라면서 푼수처럼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김치통을 들고 있는 제 팔뚝을 막 주무르더니 돌처럼 단단하다고 감탄을 하기도 했죠. 아줌마의 반응에 저도 쑥스러워서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나눠가면서 저는 아줌마네 집에 도착하게 되었죠. 아줌마는 김치통도 들어다 줬는데 들어와서 시원한 거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거절하지 않고 아줌마를 따라서 집에까지 들어가 보게 되었네요. 아줌마는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집안은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줌마가 건네준 음료수를 마시면서 살짝 소파에 앉아서 집안을 둘러보았죠. 아줌마는 주방에서 김치통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 학교 생활은 어떤지, 취미 생활은 뭐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이에요. 아줌마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어머 웬일이니 같은 감탄사를 내뱉으면서 리액션을 참 잘해줬는데요. 엄마가 몇 번 만나지도 않고 아줌마랑 친해진 게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술술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음료수나 한 잔 마시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아줌마 말솜씨에 이끌려서 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못난 외모 때문에 여자친구를 한 번도 못 사귀어 봤다는 푸념까지 해버리고 말았죠. 아줌마는 제가 모쏠이라는 말에 제 옆에 다가와서는 무슨 천연기념물이라도 본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자친구 소개해줘야겠다면서 난리를 부리는 거 있죠. 아줌마에게는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된다면서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을 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바싹 앉아서 난리 부리듯이 이야기하는 아줌마 때문에 살짝 민망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둘만 있는 그 분위기도 살짝 야릇했고 해서 저는 목을 가다듬고는 능글맞게 대답을 해버렸죠. 아줌마 같은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말이에요. 저의 그 대답에 아줌마는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이내 아줌마는 야릇한 눈빛으로 저를 흘겨보면서 자기가 왜 이상형이냐고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묻더라고요. 저는 아줌마가 성격도 쾌활하시고 또 엄청 여성스러워서 좋다고 했고요. 은근히 귀여우신 면도 마음에 든다고 답을 했는데요. 귀엽다는 제 말에 아줌마는 제 팔을 살짝 때리면서 못하는 이야기가 없다고 정색을 했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나 봐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광대가 실룩거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줌마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아줌마랑 더 친해지고 싶은데 시간 날 때 집에 종종 놀러와도 되냐고 말이에요. 아줌마는 제가 들이대는 걸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챈 건지 살짝 망설이기는 했지만 이내 그러라고 답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슬쩍 내밀면서 아줌마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아줌마는 이렇게 여자들 번호 따고 다니는 거냐면서 제 팔을 살짝 꼬집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연락처는 알려주는 거 있죠. 아줌마 연락처를 얻고는 저는 기쁜 마음에 연락드리겠다면서 집을 나서게 되었고요. 엄마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했죠. 아줌마는 눈을 찡긋하면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그 후로 아줌마하고 톡도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잠이 잘 안 오는 밤이면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줌마하고 통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겁기도 했어요. 애인이 생겨서 연애를 하면 이렇게 달달한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아줌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본 일이 있었는데요. 분식류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아줌마가 당장 다음날 해준다고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길래 좋다고 덥석 약속을 잡아버렸죠. 그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늦는다고 둘러댄 상태였고요.
아줌마네 집으로 곧장 가려다가 저는 화장품 가게에 들러서 핸드크림을 하나 샀죠. 사소한 물건이긴 하지만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아줌마네 도착하니 떡볶이랑 오뎅탕이랑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아줌마는 체구는 아담한데 손은 또 엄청 큰 편인지 음식을 많이도 해놨더라고요. 저를 반겨주면서 이거 다 먹어야 집에 보내준다고 아줌마는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말에 저는 다 못 먹을 것 같으니 며칠 지내다가 가야겠다고 능글맞게 대꾸를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핸드크림을 슬쩍 건넸더니 아줌마는 별걸 다 사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고맙다고 제 뺨을 꼬집는 걸로 인사를 대신했죠. 그렇게 아줌마랑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좋기 5인분은 되는 것 같았는데 음식이 입에 맞아서 한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아줌마는 제 앞에 앉아서는 저보고 엄청 잘 먹는다면서 자고로 남자는 이렇게 먹는 게 복스러워야 한다고 막 칭찬을 해주기도 했는데요. 저를 바라보는 아줌마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포식을 하고는 아줌마랑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제가 사온 핸드크림을 발라보고는 어쩜 이렇게 향이 좋은 걸 사왔냐면서 본인 취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핸드크림을 짜서는 제 손에도 발라주겠다면서 제 손을 막 주무르는 거 있죠. 크림 때문에 아줌마 손길이 더 끈적대는 게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다 발라진 것 같은데도 아줌마는 계속해서 제 손을 만지작거렸고요. 저는 나지막하게 기분이 이상하다고 털어놓고 말았어요. 아줌마는 제 반응이 웃긴 듯 피식 웃음을 짓기도 했는데요. 기분이 어떻게 이상하냐고 물으면서 저를 더 자극해왔죠. 안절부절 못하는 저에게 아줌마는 둘만의 비밀을 하나 만들어 보겠냐고 했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제 손을 잡고는 아줌마는 저를 안방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종옥이 아줌마하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죠. 연애도 못 해봤으니 그것도 해본 일이 없어서 저는 마음만 급했지 엄청 허둥댔는데요. 아줌마는 그런 저를 천천히 이끌어 주었어요. 서툴렀던 저는 절정이 왔을 때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아줌마에게 물어봤는데요. 아줌마는 괜찮다면서 안 해다 해도 된다고 말을 해줬고요. 괜찮다고 그냥 하라는 그 말을 신호로 저는 결국 절정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쏟아낼 때의 그 기분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아줌마는 잘했다면서 제 얼굴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그동안 상상으로 몰래 생각만 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요. 아줌마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종옥이 아줌마와의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이 어려웠지 그렇게 한번 사랑까지 나눠버리고 나니 다음은 쉽더라고요. 아줌마는 틈만 나면 저를 집으로 부르곤 했고요. 저는 아줌마에게 연락이 오면 들뜬 마음으로 달려가곤 했어요. 학교 수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마치면 아줌마네 집으로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오는 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죠. 우리의 은밀한 시간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더욱 강렬해졌어요. 서툴기만 했던 저는 점점 능숙해져 가고 있었고요. 처음과는 다르게 건장한 체구의 저를 아줌마는 감당 못할 정도로 버거워하기도 했어요. 이제 저보다 아줌마가 먼저 절정에 가버리는 일이 흔해졌으니 말 다했죠. 그런 사이가 되고 나서 우리는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달라졌는데요. 민망하기는 하지만 지금은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면서 부부놀이를 하고 있네요. 아줌마네 집에 가면 여보 왔냐면서 아줌마가 반겨주는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야릇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평생 연애 한번 못 해본 저이기는 했는데요. 종옥이 아줌마 덕분에 연애하는 감정도 느껴보고 그것도 실컷 해보고 아주 즐거운 요즘이에요. 물론 요즘에도 아줌마랑 엄마는 여전히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엄마가 눈치채지는 않을까 하는 아슬아슬한 긴장감마저도 이 위험한 불장난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고 있네요. 언제까지 이 관계를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종옥이 아줌마에게 아주 푹 빠져 있는 상태랍니다. 물론 아줌마도 저에게 완전히 빠져 있지만 말이죠. 내년에 저는 군입대를 할 예정이기는 한데요. 아줌마는 제가 군대에 가더라도 기다려주겠다면서 저에게 교태를 부려오기도 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종옥이 아줌마랑 오래오래 만남을 이어가고 싶을 뿐이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